실적이 뒷받침되고 슈퍼사이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중장기 쪽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제일 적합한 섹터가 아무래도 좀 조선 섹터가 아닐까라는 지금의 에코프로 BM이었었거든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바로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19년, 20년, 21년, 22년에는 뭐 50억 원 남짓한 영업이익밖에 이제 기록을 못했었는데 네.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을 181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업황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 시장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내용들하고 부합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탐방을 다녀온 기업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봤더니 2분기 실적이 꺾이니까 주가가 20% 이상 급락을 했었거든요. 독립 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스몰캡의 최강자이신데 오늘은 또 조선업종 분석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주 사실 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최근에 언론 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슈퍼사이클 이후 처음으로 신조선가가 31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제 네.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이런 클락슨 리서치가 사실 조선 쪽에서는 가장 많이 신뢰하는 자료인데 신조선가가 그리고 계속해서 40년이나 4년 동안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고 그 다음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게 로봇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짧은 호흡이 아니라 네. 조선업종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약간 상승을 하는 것도 좀 적합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아마 상승할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지금 시장처럼 뭐 텐베거가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은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뭔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슈퍼사이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중장기 쪽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제일 적합한 섹터가 아무래도 좀 조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따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조선주들 최근에 또 한 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가? 뭐 이런 네. 부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지금 표현해 네. 주신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서서히 좋아지고 굉장히 그게 또 클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방금 보여주신 자료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신조선가잖아요.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1주째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건 이거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걸 방증하는 네, 건가요? 신조선가라는 게 이제 결국은 새로 만드는 배 가격인데 이제 네. 그게 더 올라간다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이제 일부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 노후 선박이 많은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조선가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지금 분석을 하는 거는 중국 쪽에서는 항상 어떠한 섹터든 간에 좀 싸게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가져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가져가도 됩니다. 가져가도 되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네. LNG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발주도 실제로 공시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좋은 거를 지금 조선사들이 선별해서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왼쪽은 40년이고 오른쪽은 4년인데 정말 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중고선가 지수는 오히려 꺾였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런 쪽에는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수주 점유율도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들이 잘한 건 하고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국에는 또 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 P와 Q라고 하잖아요. 네. 가격은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양도 그렇습니까? 수주도 지금 꾸준히 좋습니까? 이제 많은 증권사 이런 조선과 관련된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는 네.
우리가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 단어가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제일 좋은 단어거든요. 네. 근데 구조적 성장이라는 거는 P와 Q가 동반 상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P가 상승하면 Q가 감소하고 아니 P가 감소하면 Q가 증가한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데 구조적 성장을 앞두고 있는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주도 내년 내후년까지 이미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런 부분들의 선행에서 그런 게 이제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P와 Q가 동시에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이거를 사실 초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벌써 2분기밖에 안 되는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고요.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상승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주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좀 선박, 건설, 플랜트 발주 같은 걸 좀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작년 11월 이후에 WTI가 $87로 다시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아까도 이제 방금 전 시간에 바로 CPI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의 심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제 결국은 WTI가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또 CPI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로직으로 좀 연결이 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산업은 구조적인 성장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혹시나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좀 더 주가가 좀 더 쌀 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은 좀 간단하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P와 Q 가격과 수주량 이런 것들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 초입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산업의 구조적 성장 국면에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네. 조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저는 못 가긴 했는데 회사에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제일 관심 모르지만 참 놀라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태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이 안 되는데 2007년도에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의 에코프로 BM이었었거든요. 어떤 얘기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바로 태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 지금 나오는 화면을 봐주시면 19년, 20년, 21년, 22년에는 50억 원 남짓한 영업이익밖에 이제 기록을 못했었는데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을 181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업황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증을 하고 있는 그런 수치이고,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녀와서 이렇게 좀 탐방 노트를 작성을 이제 했었는데, 이 회사는 좀 뒤에 말씀드릴 두 개의 회사는 완전히 이제 조선인데 이 회사는 풍력도 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회사의 전방 고객사가 해상풍력, 조선 플랜트 산업기계, 원자력 발전 등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거는 내년 매출액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은 한 480억 원, 내후년은 8천억 원의 영업이익 640억 원. 근데 이거를 POR로 그냥 러프하게 보면은 지금 PER이 한 7, 8배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뭐 금리 인상기에 7, 8배가 그게 뭐 저평가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회사와 동종업을 하고 있는 풍력 회사들의 PR이 지금 약 22배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저평가가 맞고 이 회사가 굉장히 실적을 못 냈었던 이유가 이런 제강 사업부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지금 포스코랑 현대제철의 완성품을 사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연료의 원료를 직접 배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2008년도에 이 회사는 매출액 6천억 원의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달성한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이클이 불안기에 접어들면서 거의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완전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태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직접 여기 부산에 있는 태웅이라는 회사에 갔다 와서 네.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은 뭐 풍력과 같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최근에 주가도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접 갔다 오셔서 뭐 인터뷰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 목표를.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정확히 뭘 하냐라고 보면은 여기 주요 제품을 보면은 사실 3번, 4번은 지금 시점에서 뭐 큰 의미는 없고요. 풍력과 조선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풍력이라는 게 최근에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미국 쪽에 이제 사업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풍력주들을 좀 밀리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풍력의 이 회사가 플랜지라는 거를 하는데 그 육상 풍력이 있고 해상 풍력이 있는데 사실 그냥 생각만 해봐도 뭔가 땅에 세우는 것보단 당연히 바다에 세우는 게 더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에도 이 플랜지라는 게 이 100m 기준에 육상 대비 풍력의 2배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고 이 회사가 많이 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던 회사들이 지금 거의 싹 다 그냥 속된 말로 다 망했거든요. 네. 살아남은 거예요. 적자를 감수하고도 살아남은 거고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을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선 3사의 수주 상고는 지금 3년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실적의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태웅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오늘 3개 소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업체 어딘가요? 네, 다음은 이제 태광이라는 네. 회사인데요. 여기 태광도 보면은 여기 사진을 보면은 그냥 이런 엄청 큰 것들이 그냥 마당에 그냥 다 나와 있을 정도로 딱 그냥 조선 회사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 회사는 꾸준하게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에만 380억 원이 나왔고 네. 그리고 다 역사가 다들 오래됐죠. 1965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94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신규 수주만 보면은 2021년에 1,800억 원이 좀 안 됐고 이제 지난해 2,500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신규 수주가 1,356억 원인 상황이고 그리고 수익성 위주의 수주를 통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저가 수주 같은 거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선업종 회사들이 선택을 해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익률이 2021년도에는 7%에 불과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게 23%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회사의 이슈이긴 한데 뭐 자회사가 뭐 이제 HYTC라는 회사가 배터리 제조 장비 회사가 또 지난해 8월에 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그래서 뭐 본인들의 이런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 같이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얘기도 좀 같이 들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과 함께 LNG 관련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와 석유화학 업황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수소 섹터까지도 더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도 우호적인 산업 환경에 대해서는 매출액 3,500억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WTI가 올라가고 있는 업황이 오히려 지금 회사한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측면을 좀 네. 포인트로 그래도 많이 봐주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기업 보겠습니다. 어디죠?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한라 IMS라는 이제 회사인데 네. 이 말씀드리는 회사가 다 이제 상장한 지 15년 다 넘은 회사들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보다는 이 회사가 제일 시가총액은 낮습니다. 저희가 갔다 왔을 때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었었는데 네. 200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레벨 계측하고 자동화 전문 기업이고 국내 1위의 선박 유류 계측기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MS를 30%
차지하고 있고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5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선박이 20년 이상 된 선박들이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만 예상 수주가 1,000억 원이 생길 것 같고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66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지금 광양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1,230억 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투자 포인트 요걸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요게 네. 이제 그러니까 네. 업황도 좋아지고 실적도 돌아서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매각을 실제로 포스코에 했는데 그게 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더 많으니까 더 안정적이고 나중에 더 캐파 확대나 이런 쪽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원격 자동 측정 장치나 경보 장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앞서서 이런 태움 같은 종목들의 실적의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선과 관련돼서는 좀 모멘텀 완전히 스몰캡 1,000억 원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 종목인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각각의 투자 포인트를 좀 잘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 하면 각 섹터별로 이제 생각나는 큰 업종들,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이제 스몰캡들 조금은 관심을 미리 가져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 뭐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큰 기업들의 아무래도 좀 따라간다든가 시장 분위기 같은 것들을 탄다든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뭐 하나오션이나 HD 이런 종목들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특히 증권사에서 혹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잘 부합하는지 실적 추정치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시장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내용들하고 부합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것처럼 좋은 철강 회사도 제가 탐방을 다녀온 기업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봤더니 2분기 실적이 꺾이니까 주가가 20% 이상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스몰캡 종목 쪽에서는 실적 추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3분기 실적이 또 이제 11월에 나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같은 상관관계로 잘 가고 있는지 꾸준한 플로우를 잘 체크하는 게 스몰캡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시장의 예상과 좀 부합하는 흐름으로? 최소한 부합을 요즘엔 해야 되더라고요. 네. 실적 같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체 수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경적인 영향으로 국제 뭐 해사기구 이런 것의 영향으로 LNG 같은 것들도 많이 교체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봐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IMO라는 게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의 이런 환경을 많이 변화를 준 건데 조선업체 IR을 들으면 그런 얘기도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까지 친환경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회사에 안 좋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건 대표와 함께 조선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